어느 늦여름 저녁, 붉게 물든 석양이 천천히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한 노인이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주름진 손등 위로 떨어지는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오래된 나무 향기를 실어와 그의 가슴 깊은 곳을 간지렸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 때문에 살고 또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길을 지나며 스쳐가는 이름 모를 행인부터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 그리고 때로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결정적 인연까지. 하지만 그 모든 관계 속에는 언제나 한 가지 의문이 따라옵니다. 이 사람은 과연 내 편일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내 편일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마 속으로 아마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가족조차 이해하지 못할 순간이 있고, 오랜 친구조차 한순간의 갈등 앞에서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상처받고 배신감을 느끼고 인간관계에 지쳐버리곤 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평생의 편을 만드는 비밀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제가 전하려는 반드시 속여야 하는 4가지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임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남을 해치기 위해 꾸미는 거짓도 아니고 나만 이득을 취하려는 속셈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나와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며 서로가 오래도록 함께 걸어가게 하는 지혜로운 장치이자 인간관계의 기술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속인다는 표현 속에는 숨긴다, 포장한다, 그리고 배려한다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진실을 무자비하게 들이대면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상대의 단점을 그대로 말하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버립니다. 반대로 적당히 가려주고 상대의 자존심을 존중해주며 필요한 순간에는 모른 척 해주는 태도야말로 결국은 평생 내 편을 만드는 기술이 되는 겁니다. 어릴 적 한 마을에 호박장수라 불리던 중년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크고 못생긴 호박들을 마차에 싣고 시장에 나와 큰 소리로 외쳤지요. 이 호박, 이렇게 못생겼어도 속은 얼마나 달고 좋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의 유쾌한 말투와 자신감에 웃음을 터뜨리며 호박을 사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호박 속이 달았느냐? 그건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장수와 거래를 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호박을 파는 동시에 사람들의 기분을 속여주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못생긴 겉모습을 달콤함이라는 말로 포장했고, 덕분에 사람들은 결코 상처받지 않고 기분 좋게 지갑을 열었지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분명합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내던져서는 곁에 사람을 남길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적당히 감추고, 때로는 포장하며, 때로는 애써 모르는 척해야만 평생 곁에 머무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배우자, 자녀, 부모, 혹은 친구나 직장 동료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과 평생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지금까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숨김을 해왔습니까? 어쩌면 무심코 흘려보낸 작은 거짓, 혹은 배려 어린 침묵이 바로 그 관계를 지탱해준 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듯 보이면서도 지켜내기란 쉽지 않은 삶의 지혜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속여야 하는 4가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 단단한 인연을 만들고 죽을 때까지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곁에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는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데 반드시 숨겨야 하는 4가지 비밀을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리학과 인간관계 연구에서 밝혀낸 과학적 근거를 보여드릴 것이고, 실제로 이 원칙을 지켜 성공적인 관계를 만들어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인간관계에서 꼭 붙잡아야 할 교훈을 함께 나누며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마음을 가볍게 열어놓고 귀로는 제 목소리를 따라오며 마음속에는 평생 함께하고 싶은 단 한 사람을 떠올리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누구를 만나든 반드시 네 가지를 속여라.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내 편이 된다. 이 강렬한 문장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1. 상대의 단점은 속여라. 우리는 살다 보면 본능적으로 남의 단점을 먼저 보게 됩니다. 말투가 마음에 안 들고 습관이 거슬리고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서지요. 하지만 그 단점을 그대로 지적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상대방의 얼굴빛은 금세 굳고 어깨가 딱딱하게 올라갑니다.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분위기가 싸늘해지지요. 반대로 그 단점을 속여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늘 지각을 한다고 합시다. 그때마다 너는 왜 이렇게 늦냐 하고 따지면 친구는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네가 오니까 분위기가 확 살았다라며 웃으며 넘어가면 친구는 오히려 미안함을 느끼고 스스로 고치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점을 없는 척 감춰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존심을 잃지 않게 가볍게 덮어주는 겁니다. 이런 속임이 쌓일 때 상대는 마음속 깊이 이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구나라고 느끼며 내 편이 되어갑니다. 이내 속마음의 칼날은 속여라. 누구나 마음속에는 날카로운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말은 기분 나쁜 애 같은 감정이 스쳐 지나가죠. 그런데 그 속마음을 여과 없이 내뱉는 순간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틀어질 수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관계는 칼과 같다. 칼집 속에 있을 때는 유용하지만 그대로 휘두르면 피를 보게 된다. 즉, 마음속 칼날은 속여야 합니다. 상대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순간은 부드럽게 넘어가야 합니다. 억지로 화를 누르며 이 악물고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잠시 속마음을 가리고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배우자가 한마디 툭 던진 말에 마음이 상했을 때 바로 당신은 왜 맨날 그런 식으로 말해? 라고 따지면 불꽃이 튑니다. 하지만 그 말 조금 다르게 들리니까 서운하네라고 부드럽게 말하면 상대는 방어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열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칼날을 바로 드러내지 않고 칼집에 넣은 채로 대화하는 태도입니다. 3가진 것을 모두 드러내지 말고 속여라. 세 번째는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솔직해야 좋은 관계가 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가진 것을 다 보여주고 속마음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여유를 느낄 때 상대를 더 신뢰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람은 쉽게 소모되고 때로는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적당히 숨기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통장 잔고를 그대로 보여주며 이만큼 있어라고 다 털어놓으면 상대는 무의식 중에 이 사람은 늘 나를 위해 내줄 수 있는 사람이라 착각합니다. 결국 점점 더 의존하게 되지요. 하지만 나도 사정이 빠듯하지만 내가 정말 필요하다면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라고 선을 그어주면 상대는 오히려 고마움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모든 것을 다 내보이지 않고 적당히 감추는 것. 이것이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지혜로운 속임입니다. 상대의 실수를 속여라. 마지막 네 번째는 상대의 실수를 속이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실수를 들킬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사실 실수 자체가 아니라 그 실수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입니다. 만약 누군가 내 실수를 바로 지적하거나 비웃는다면 얼굴은 금세 붉어지고 손끝은 떨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가 아니라 나를 무한하게 만든 사람으로 말이죠. 반대로 그 실수를 모른 척 덮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실수를 했는데 슬쩍 화제를 바꿔준다든가, 계산에서 틀렸는데 조용히 바로잡아준다든가. 이런 사람은 우리의 마음에 따뜻한 흔적으로 남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곤란하게 하지 않는구나. 내 약점을 지켜주는구나. 이 감정이 쌓일수록 상대는 깊은 신뢰를 보내게 되고 결국 평생의 편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속여야 하는 4가지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대의 단점을 속여라. 둘째, 내 속마음의 칼날을 속여라. 셋째, 가진 것을 모두 드러내지 말고 속여라. 넷째, 상대의 실수를 속여라. 이 4가지는 거짓말이 아니라 상대의 자존심과 우리의 관계를 지켜내기 위한 지혜로운 숨김입니다. 마치 향기로운 차를 마실 때 너무 뜨겁지 않게 식혀 마시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뜨거운 진실을 그대로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감싸고 식혀서 나누어야 오래도록 따뜻함이 이어지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지적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얼굴이 화끈거렸던 순간, 반대로 분명히 실수했음에도 옆 사람이 모른 척 덮어주었을 때 느껴지는 안도감. 바로 이 미묘한 감정의 차이가 인간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속여야 할 지혜는 결코 단순한 감이 아니라 실제 연구로도 입증된 사실들입니다. 인간의 뇌와 마음은 직설적인 진실보다는 배려와 포장된 진실에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지금부터 그 연구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단점을 가려주는 힘. 사회적 완충 효과. 미국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과 연구팀은 인간관계에서 단점 지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했습니다. 참가자들을 2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상대방의 단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게 했고, 다른 그룹에는 단점을 돌려 말하거나 일부러 무시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단점을 덮어준 그룹은 상대방에게 더 큰 호감과 신뢰를 얻었습니다. 반면 직설적으로 단점을 지적한 그룹은 대화가 끝난 후에도 어색함이 남았고 상대에 대한 호감도가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사회적 완충 효과 소셜 버퍼 이펙트라 불렀습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완충해주면 마치 충격을 흡수하듯 관계의 파열음을 줄여준다는 것이지요. 즉, 우리가 누군가의 단점을 속여주는 순간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안전감이 곧 신뢰로 이어지고 평생 내 편이 되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내 속마음의 칼날을 감출 때 감정 조절과 관계의 안정성. 하버드 의과대학의 감정신경학 연구팀은 사람들이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출할 때와 감정을 조절할 때 뇌에서 어떤 차이가 일어나는지를 비교했습니다. 분노를 곧바로 표현하면 편도체가 강하게 활성화되며 이는 상대방의 뇌에서도 방어 기제를 자극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칼날을 드러내면 상대도 칼을 빼드는 셈입니다. 반대로 속마음을 잠시 감추고 부드럽게 표현하면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감정 조절 능력이 강화됩니다. 이때 상대방도 방어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말을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연구는 우리가 왜 속마음의 칼날을 감춰야 하는지를 뇌과학적으로 보여줍니다. 즉각적인 진실은 관계를 무너뜨리지만 잠시 숨긴 진실은 관계를 살립니다. 3가진 것을 다 드러내지 않을 때 적정한 거리의 법칙. 사회학자 에드워드 홀은 인간관계에서 적정한 거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낼 때 오히려 피로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서도 일정 부분의 미스터리가 남아있을 때 신뢰가 더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듀크대 연구에서는 부부 관계에서 경제적 상황이나 감정의 기복을 100% 공유한 부부보다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만 조율해서
보여준 부부가 만족도와 행복도가 더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가진 것을 모두 드러내는 것이 솔직함을 넘어 때로는 상대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인간관계에서 적정한 숨김은 거짓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일종의 완충장치인 겁니다. 사실수를 덮어주는 힘 심리적 안전감 사이컬라지컬 세이프티. 구글은 사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팀의 특징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변수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심리적 안전감이었습니다. 팀원들이 실수를 했을 때 서로 지적하고 비난하기보다 모른 척하거나 도와주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분위기. 이 안전감이 팀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극대화시켰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그대로 들춰내면 그 순간 상대의 뇌는 강한 수치심을 느끼고 관계를 단절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덮어주면 뇌는 나는 이 사람 앞에서 안전하다라고 인식합니다. 결국 그 신뢰는 오랜 동반자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거짓이 아닌 배려의 포장이라는 사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거짓말이 좋은 거란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이 네 가지 속임은 거짓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심을 존중하고 관계를 지켜내기 위한 배려의 포장이라는 것을요. 영국의 언어학 연구자 로빈 라코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의란 결국 진실을 포장하는 기술이다. 있는 그대로의 날카로운 진실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무례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마음을 고려해 부드럽게 가려주고 포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함이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소개한 연구들은 모두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사람은 날카로운 진실보다는 따뜻하게 포장된 진실 속에서 더 깊은 신뢰와 애정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즉, 누구를 만나든 반드시 속여야 하는 네 가지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인간관계의 법칙인 것이죠. 앞으로 이어질 파트에서는 실제로 이 법칙을 지켜 평생의 인연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 사례 속에서 스스로의 인간관계와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일상대의 단점을 속여라. 링컨 대통령의 비밀.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정치적 대립이 극심했던 시대에 수많은 정적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했습니다. 그의 내각에는 링컨을 싫어하거나 비난하던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런데도 그는 이들을 기용했습니다. 왜일까요? 링컨은 상대의 단점을 있는 그대로 지적하기보다 장점에 집중하고 단점을 속여주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던 스탠턴 장관을 전쟁부 장관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굳이 당신을 욕하던 사람을 옆에 두냐고 물었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나를 욕하던 건 사실이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그보다 더 유능한 장관이 없다. 링컨은 상대의 단점을 덮고 장점을 살려주었고 결국 그로 인해 내전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지혜를 단점을 속여주는 것에서 찾았던 겁니다. 이내 속마음의 칼날을 속여라. 일본 기업인의 사례. 한 일본 대기업 회장은 직원의 작은 실수에도 속으로는 크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공개적으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원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피곤했나 보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믿네. 사실 속마음은 불같이 화가 났지만 그 칼날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칼집 속에 감춘 채 건넨 말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직원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미안함을 느꼈고 이후 오히려 더 충성스럽게 회사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 사례는 내 속마음의 칼날을 속이는 것이 단순히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속에 자발적인 변화와 충성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삼 가진 것을 다 드러내지 말라. 한국의 한 자수성 가형 사업가 이야기. 서울의 한 사업가는 젊었을 때
지인들에게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라며 늘 소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어느 정도 재산을 모으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상 가진 것을 그대로 드러내면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오히려 관계가 무너진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필요한 순간에만 조심스럽게 도움을 주었고 늘 겸손하게 처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저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며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재산이 드러났을 때도 사람들은 충격을 받기보다는 역시나 겸손하던 모습 그대로였구나라며 오히려 존경심을 보였습니다. 그가 가진 것을 숨겼던 건 단순한 거짓이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지켜낸 지혜로운 속임이었습니다. 사상대의 실수를 속여라 한 선생님의 기억. 어느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학생이 발표를 하다가 긴장해서 내용을 엉망으로 말해버렸습니다. 교실은 순간 술렁였고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리려 했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재빨리 나섰습니다. 좋아. 내가 말한 부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그런데 조금만 더 다듬으면 훨씬 좋은 답이 되겠구나. 사실 그 대답은 정답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학생의 실수를 드러내는 대신 모른 척 덮어주고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했습니다. 그 학생은 얼굴이 빨개졌다가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학생은 이후 발표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 순간 선생님이 실수를 그대로 지적했다면 그 아이는 평생 발표를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수를 속여준 덕분에 아이는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네 가지를 모두 실천한 한 부부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 부부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작은 습관들을 직접 지적하기보다 웃으며 넘겼습니다. 단점을 속여준 것이지요. 아내 역시 남편이 피곤할 때 예민하게 내뱉은 말들을 바로 받아치지 않고 마음의 칼날을 감췄습니다. 둘은 서로의 재정 상황도 100% 드러내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공유했습니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실수를 들춰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지라며 감싸주었습니다. 이 부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는 이유는 서로 솔직해서가 아니라 서로 조금씩 속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관계는 40년이 넘도록 깊고 단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사례들이 보여주듯 이 네 가지 속임은 역사 속 지도자부터 평범한 일상까지 모든 인간관계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 속임들은 거짓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관계를 지켜내기 위한 배려의 기술입니다. 일상대의 단점을 속여라. 링컨 대통령의 비밀.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정치적 대립이 극심했던 시대에 수많은 정적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했습니다. 그의 내각에는 링컨을 싫어하거나 비난하던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런데도 그는 이들을 기용했습니다. 왜일까요? 링컨은 상대의 단점을 있는 그대로 지적하기보다 장점에 집중하고 단점을 속여주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던 스탠턴 장관을 전쟁부 장관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굳이 당신을 욕하던 사람을 옆에 두냐고 물었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나를 욕하던 건 사실이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그보다 더 유능한 장관이 없다. 링컨은 상대의 단점을 덮고 장점을 살려주었고 결국 그로 인해 내전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지혜를 단점을 속여주는 것에서 찾았던 겁니다. 이내 속마음의 칼날을 속여라. 일본 기업인의 사례. 한 일본 대기업 회장은 직원의 작은 실수에도 속으로는 크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공개적으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원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피곤했나 보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믿네. 사실 속마음은 불같이 화가 났지만 그 칼날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칼집 속에 감춘 채 건넨 말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직원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미안함을 느꼈고, 이후 오히려 더 충성스럽게 회사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 사례는 내 속마음의 칼날을 속이는 것이 단순히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속에 자발적인 변화와 충성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삼 가진 것을 다 드러내지 말라. 한국의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 이야기. 서울의 한 사업가는 젊었을 때 지인들에게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라며 늘 소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어느 정도 재산을 모으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상 가진 것을 그대로 드러내면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오히려 관계가 무너진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필요한 순간에만 조심스럽게 도움을 주었고 늘 겸손하게 처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저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며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재산이 드러났을 때도 사람들은 충격을 받기보다는 역시나 겸손하던 모습 그대로였구나라며 오히려 존경심을 보였습니다. 그가 가진 것을 숨겼던 건 단순한 거짓이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지켜낸 지혜로운 속임이었습니다. 사상대의 실수를 속여라 한 선생님의 기억. 어느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학생이 발표를 하다가 긴장해서 내용을 엉망으로 말해버렸습니다. 교실은 순간 술렁였고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리려 했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재빨리 나섰습니다. 좋아. 내가 말한 부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그런데 조금만 더 다듬으면 훨씬 좋은 답이 되겠구나. 사실 그 대답은 정답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학생의 실수를 드러내는 대신 모른 척 덮어주고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했습니다. 그 학생은 얼굴이 빨개졌다가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학생은 이후 발표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 순간 선생님이 실수를 그대로 지적했다면 그 아이는 평생 발표를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수를 속여준 덕분에 아이는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네 가지를 모두 실천한 한 부부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 부부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작은 습관들을 직접 지적하기보다 웃으며 넘겼습니다. 단점을 속여준 것이지요. 아내 역시 남편이 피곤할 때 예민하게 내뱉은 말들을 바로 받아치지 않고 마음의 칼날을 감췄습니다. 둘은 서로의 재정 상황도 100% 드러내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공유했습니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실수를 들춰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지라며 감싸주었습니다. 이 부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는 이유는 서로 솔직해서가 아니라 서로 조금씩 속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관계는 40년이 넘도록 깊고 단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사례들이 보여주듯 이 네 가지 속임은 역사 속 지도자부터 평범한 일상까지 모든 인간관계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 속임들은 거짓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관계를 지켜내기 위한 배려의 기술입니다.